안녕하세요. 포유 환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즘 중국에서 돈이 많이 빠져나간다는 언론 기사가 많이 뜨죠. 그럼 이 돈이 어디로 이동할 것인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세계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국면에서는 채권 시장에 돈이 묶이거든요. 그런데 중국에서 빠져나온 돈이 특정 국가로 이동한다면 그 자금시장 경색 현상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돈이 어디로 이동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이 주제가 상당히 향후 정시 향방에도 영향을 줄 것 같아서 이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우선 중국 경제지요. 산업 생산이 2년 만에 차기입니다. 물론 상해 지역 봉쇄 등이 이제 원인이겠죠. 그렇지 않아도 지난해 부동산 경기가 불황이 시작된 것도 중국 경제가 나빠지고 있는 원인 중 하나겠죠. 여하튼 뭐 중국 경제가 이제 나쁘다 보니까 또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쓰고 있어도 효과도 없고, 또 중국 국채 금리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 새로 들어갈 돈은 뭐 없을 것 같아요. 중국 정시도 실물 경제가 나쁘니까 기대에 못 미칠 거고, 또 중국 금리하고 미국 금리가 동일하니까 굳이 중국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고.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중국 주식시장도 별로고 중국 채권시장도 별로라는 거죠. 그러면 이 돈이 어디로 갈 것이냐? 크게 보면 미국, 일본, 유로존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유로존은 또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아요. 또 러시아 경제 의존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영향권에서 벗어난 지 시간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럼 미국 아니면 일본인데 그 어디로 갈 것이냐? 뭐 거기 따라서 미국 정시가 될 것이냐? 아니면 일본 정시가 될 것이냐와 관련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5가지 측면에서 제가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우선 달러 인덱스 가격이 10년 만에 거의 최고치에 지금 올라와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조정을 받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는 조금 부담스럽다는 거죠. 미국으로 들어가기에는. 그런데 반대로 일본 엔화는 20년 만에 최저치죠. 그러니까 일본 엔화가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일본 엔화는 매수하더라도 뭐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환율 측면에서 보면 일본 엔화를 매수하면 금리 이상의 기대 수익률은 있다. 그러니까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엔 달러 환율 수준이다. 거기다가 일본 니케이 지수가 선진국 증시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5월 15일자로 보도를 했죠. S&P 500보다는 니케이 225 지수가 그 50% 정도 저평가되어 있죠. 그러니까 S&P 500이 50% 이상 고평가되어 있다는 얘기죠. 니케이 225보다는. 그러니까 일본 정시로 들어가더라도 환율도 부담 없고 또 일본 니케이 지수도 부담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환율 측면과 주가 지수 측면에서 일본이다라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일본은 그 물가 수준이 낮죠. 앞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일본은 그 문화 자체가 근검줄약 문화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낮죠. 또 동일한 유가가 상승하더라도 차량이 전부 소형차기 때문에 그 유가 상승이 부담을 주는 정도가 미국보다는 훨씬 낮다라는 거죠. 그리고 금리도 저금리죠. 지금 세계적으로 금리가 문제잖아요. 시장금리도 높고 기준금리도 인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일본은 아직까지 긴축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낀다. 지난번 일본은행 총재가 스탠포드 대학인가 강연에서 밝혔으니까 일본은
그 긴축을 할 실익을 못 느낀다. 물가도 안정돼 있고 그리고 경제도 그 가열난이다. 그래서 굳이 일본은 그 긴축을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일본은 저금리, 그러니까 시장이 채권 시장도 좀 안정돼 있다라는 얘기가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또 일본은 저축이 많죠. 가계 부분에서. 정부는 부채가 많지만은 일본은 가계는 건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유 자금이 있다는 얘기하고 상통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일본 증시의 우호적이다. 다른 나라는 높은 물가 수준이 부담이고 높은 금리가 부담인데 일본은 그런 문제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가계에서 저축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 돈이 정시로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졌다. 거기다가 N저 효과가 나타날 때다. 그래서 일본 증시가 매력적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빠져나온 돈은 일본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우리가 진단이 가능하죠. 거기다가 일본 상장기업이 영업실적이 지난해에도 사상 최대치지만 금년에도 N저 효과로 영업실적이 지난해보다 오히려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금년에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 또한 일본 증시의 우호적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계 자금인데 일본은 해외 자산이 많아요. 그동안에 저금리 상태가 막 10년, 20년 유지됐기 때문에 해외에서 자산 운용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계 자금이 일본계 은행일 수도 있고 일본 기관 투자자일 수도 있고 일본 상장 기업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위험 관리 차원에서 일본계 자금이 그것을 팔아가지고 엔저일 때 일본 엔화로 바꾸면 더 많은 엔화로 바꿀 수 있잖아요. 쉽게 하면 환차익을 실현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 돈이 일본으로 이동하면 이제 엔 강세가 되죠. 그리고 시차를 두고 한 2년 있다가 다시 빠져나오면 엔 강세를 이용해 가지고 다른 나라에 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굉장히 매력적이죠. 일반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거기다가 일본 상장 기업이 수출 업체는 엔저가 좋고 수입 업체는 엔저 때문에 그 가격이 주가가 많이 내리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엔 강세로 반전되면 또 주가 상승에 모멘텀이 생기죠. 그런 점에서 일본 주식시장이 수출업체도 매력적이고 수입업체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중국에서 빠져나온 돈이 일본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